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합권이 끝났습니다. 7만 원을 한 방에 돌파를 했죠. 물론 7만 원을 돌파하기까지 시간은 좀 많이 흘렀지만 6%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7만 원을 한 방에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한다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호재거리가 나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즉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함께 공략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공시 내용부터 다시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이 내용인데, 공급 계약,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 뭡니까 이거? 파운드리죠. 그쵸? 그리고 계약 금액 얼마예요? 22조 7천억. 그리고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7.6%. 자, 계약 상대 글로벌 대형 기업. 중요한 게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면 뭐가 있어요? 관련 내용을 유보하겠다. 왜? 경영상 비밀 유지. 근데 이걸 오픈했습니다. 누가? 일론 머스크가. 그럼 어디예요? 테슬라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물량, 애플의 물량, 퀄컴의 물량 이런 것처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P나 이런 부분들을 생산해내는 것만큼 대량으로, 그쵸? 대형 고객은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라는 네이밍이 있죠. 테슬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GOA 사건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퀄컴의 칩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발열이 심하게 나니까 삼성전자에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거의 계약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의 점유율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원래부터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TSMC의 점유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TSMC의 준하는 파운드리 실력을, 실력이라고 하기까진 그렇고요. 파운드리 이 산업 자체가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뭘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가격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한 대당, 그쵸? 미세화 공정에 들어갔을 때 한 대당 노광 장비라고 하죠. 거의 한 5천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사실상 TSMC하고 삼성전자 말고는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래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도 거의 목에 차 있는 상태였어요. 삼성전자조차도 거의 연간 10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 선반영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주가가 거의 한 5만 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냈었던 겁니다. 이 5만 원대 가격은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거의 한 10조 원의 적자를 매년입니다. 연평균이에요. 이 정도의 적자를 감당하는 부분을 주가에 반영한 상황이 이 정도.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 즉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을 하지 않고 회사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밝혀졌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된 결과까지 다 포함된 게 지금 이 한 5만 원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매수하려면, 그쵸?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면 삼성전자는 다 빠졌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매수해라. 하지만 삼성전자를 매도하지는 말아라.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선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반영의 시작점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반영의 시작점 이후에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 재료가 터진다. 그리고 그 재료가 요런 내용이다. 그쵸? 그리고 테슬라가 고객이다. 이런 것까지 같이 붙여놓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저라고 제가 테슬라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고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어디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 말고는, 삼성 내부자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삼성 내부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최상단에 있는 인력들, 정말 그 몇 명, 이 인원들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 이런
초대형 계약건이 나오기 전에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나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형주잖아요. 그것도 초대형주잖아요. 한국에서 1등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삼성전자가 쭉 내려보면 몇 프로예요? 이거 14.5%예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된다고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래요. 지금보다 한 10% 정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20%까지 갖다 붙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코스피의 움직임과 같아진다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아무리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1, 2등의 격차를 줄이려면 최소한 2년, 3년, 4년 정도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하이닉스 성장을 꾸준하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요즘에 어렵긴 하지만 그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1, 2등을 이 시가총액 비중에서 1, 2등을 뭐 뒤집힌다? 이런 상황까지는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형 주인이만큼 뭐가 발생합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무거움을 우리가 변동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이닉스 해라.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하면서 한미반도체 또는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으로 해라. 이건 뭐예요? AI 가속기. 이건 뭐예요? HBM 장비. 이건 뭐예요? HBM.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하이닉스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미반도체 해라.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해라.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는 10한 3%, 4%, 요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매도 구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0% 정도 수익 구간에서 계속 보유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선반영된다.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언가 내용이 있다는 거다.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는 걸 기억하자. 그래서 제가 실제 그 수익을 낸 폭을 보면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으면 하이닉스 해라. 하이닉스 몇 프로 수익입니까? 7월 2일 날 34% 매도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어때요? 13% 이때 했잖아요. 13% 언제? 7월 1일 날 파니까 빠지잖아요. 고가에 팔지도 않았어요. 떨어지는 거 보고 팔으라고요. 모든 걸 다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어때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했는데 아직까지 올라가요. 화요일 날 7월 29일 날 화요일 날에도 4.6% 정도의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한 60% 정도 수익 구간이 있다고요.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고요.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초대형 이슈가 터진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던 게 뭡니까? HBM. 그렇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파운드리.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아니지. HBM에서 먼저 터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쪽은 아니지만 AMD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AMD의 신제품 MI350 그리고 350X입니다. 엔비디아가 점유율상 압도적이죠. 하지만 하드웨어 성능에서 봤을 때 AMD도 사실상 조금 많이 뒤처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AI는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최상위 부품을 써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못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반독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MD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AMD가 죽었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어야 돼요. 왜? AMD는 CPU도 만들거든요. CPU가 원래 메인이거든요. 근데 인텔에 밀려서 거의 망하는 직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인텔이 돈을 빌려줘가면서 살려놓은 게 AMD예요. 왜 그랬을까요? 반독점법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MD는 안 망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한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호재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 호재가 이번엔 파운드리 쪽에서 터졌고 그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테슬라다.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하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바뀌겠죠. 첫 번째, 선단 공정인 G, A 이쪽 관련 종목들 뭐 두산테스나 네페스 아크,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이쪽인데 솔브레인 쪽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브레인 보세요.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 뭐예요? 신고가. 그쵸? 그럼 뭐예요? 추세 전환. 근데 삼성전자 어때요? 강합니다. 솔브레인은 누구 파트너? 삼성전자 파트너. 그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변동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브레인 같이 사면 됩니다. 하지만 타점은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IP 쪽, 뭐 팹리스 쪽, 디자인하우스 쪽 이쪽이 있는데 가장 강한 종목군들만 추려서 매매를 해 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삼성전자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솔브레인을 포함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건 HBM보다 파운드리 쪽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시장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시세를 볼 수 있다. 7월 28일 월요일 날 어때요? 6.6%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7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만 봐도 시장은 이런 기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가를 못 잡는 대신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단계를 지나쳤을 때는 철저하게 타점을 잡고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로 최근에 제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는데 주봉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니 월봉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보세요. 2007년 고가 찍고 쭉 내려와요. 그렇죠? 반등이 크지 않아요.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탈원전 또 내려가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죠?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대해서 올라오는 구간 우리가 싸게 잡아야지. 그러면 내렸을 때 사죠. 그럼 더 내려갈 수 있다고요. 왜? 주가에는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던 겁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2020년도에 올라오기 시작하죠. 유동성이 있든 없든 간에요. 코로나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이게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근데 어때요? 올라오니까 더 가죠. 그렇죠? 근데 이 가격대가 이렇게 보면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2,0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5배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올라왔으니까 이게 적어 보이는 겁니다. 15배 올라간 구간이라고요. 1년 반 동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5배만큼 올라와 보니까 기업이 성장했느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보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까지, 또는 실적 확인이 끝날 때까지. 실적 확인은 올라오는 구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 보면 어때요? 실적 안 좋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올라오는 구간에 매매를 하고 올라오고 나서 실적 확인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은 무시하고 가자고요. 실적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데 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게 간다고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삼성전자 보유에 가야 된다. 삼성전자가 지금 안 올라서 제가 다른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해 가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 하지만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주도주는 워낙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거니까 원전 포함해 타점 공유해준 대로만 매매하면 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띄운다는 건 관세로 인한 시장 충격이 없다는 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뒤에 못을 박아놨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이렇게 붙들어 있다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시장에 대한 충격 자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세요. 실시간 타점 모두 다 신고가 종목군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중공업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 보세요. 오늘 2.07% 언제 샀어요? 신고가에. 근데 그 전에도 했어요. 언제요? 25년 2월 달에 신고가에 매매한 결과 17%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 7월 17일 날 매수했죠. 이때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한화오션까지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지금 하나오션은 20% 수익이 넘어갔습니다. 더 올라간 걸 보유하고 적게 올라간 걸 팔죠. 약한 건 계속해서 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오션은 보유, 강한 종목만 보유한다. 주도주만 보유하겠다는 거죠. 그 업종 안에서도 강한 쪽만.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주도 섹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 안에서 매매해야 된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매매하는 거 어때요? 모두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똑같이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볼 수 있는지 하나오션을 다시 보여드리더라도 이렇습니다. 어때요? 또 사서 20%대, 그리고 여기 연초의 상황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역시나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죠. 결과 어때요? 57%씩 이렇게 터진다고요. 최근에 강했었던 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매매했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매도 몇 프로? 7월 초 188%,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7월 28일 날 매도하죠. 150%. 분할로 매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등 확인하면서 매수를 했고, 고가에 매수할 수 있어야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안 좋을 땐 두 자릿수,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 때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까지 수익 구간을 키워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고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신고가를 보는 이론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내용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장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걸 정부에서 하려고 한다.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시장은 3230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건 한국 시장에 많이 눌려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정부가 유동성을 많이 풀 것이라는, 이게 논란이 많죠. 근데 어쨌든 시장 측면에서는 좋은 거니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 안에서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강한 종목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관련된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